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쌤과 센스있게 수학 잡기 김영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오늘요. 자, 개념편 37쪽에서요. 40쪽까지입니다. 쌤이랑 단원 마무리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해 봅니다. 자, 1번 문제 쌤이랑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뭐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지는 건 36이고요. 11, 2, 33, 44, 5, 66. 몇 가지? 6가지. 그렇지, 잘한다.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요.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어렵지는 않으나 못 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갑니다. 하나씩 하는데 X와 곱해져 있는 아이가 2이기 때문에 X의 숫자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이면 절대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없고 2도 없고 3은 6이니까 없고 4면 8입니다. 아무리 뭘 빼도 8보다 작아지니까 없고 그럼 5일 때 뭐가 있을까? 5일 때 5이 10입니다. 1을 빼면 9가 나오니까 있고요. 그죠? 또 없어요. 자, 6이면 6이 12가 됩니다. y가 1일 때도 되고 y가 2일 때도 되고 y가 3일 때도 되고 그러면 9가 되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4가지구나. 확률은 얼마다? 9분의 1이 바로 정답이더라. 3번 교내체육대회 400m 이어달리기에 학급 대표로 출전한 경민이 지훈, 슬기, 다혜 4명이 달리는 순서를 정할 때 지훈이 다음 주자가 슬기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지훈이가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보셔야 되죠. 일단 전체는 4명을 한 줄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봐. 지훈이 다음에 슬기야. 지훈이 다음에 주자가 슬기야. 그럼 지훈이와 슬기를 무조건 묶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자리가 픽스야. 항상 묶었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줬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지훈이 다음에 무조건 주자가 슬기니까 지훈이 슬기야. 얘를 묶었어. 그러면 1명, 2명,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해 가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통째로 약분시켜버리면 4분의 1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자, 4번. 자, 사과, 배, 딸기, 복숭아, 포도 5개의 과일을 탁자 일렬로 놓을 때 딸기와 포도를 이웃하게 놓을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이것은 딸기와 포도가 이웃이면 딸기가 앞에 있거나 포도가 앞에 있거나 이건 상관없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처럼 곱하기를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딸기와 포도를 이렇게 묶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죠. 자, 원래 전체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는 5개를 일렬로 세워서 그렇죠? 얘네 둘 딸기와 포도를 묶었죠. 그럼 4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이거고 그리고 딸기와 포도의 자리가 딸기, 포도가 갈 수 있고 포도, 딸기가 갈 수 있으니까 2번을 곱해야겠죠. 그렇지? 이해한감 질문해야 돼. 빵빵. 자, 창피해하면 안 돼. 인터넷 강의라 엄청 편하잖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창피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질문하기 너무 좋아요. 4번의 정답 1번입니다. 5번 갈게요. 자, 0, 1, 2, 3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2장을 동시에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요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 자, 맨 앞에 0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1, 2, 3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3을 넣었다면 이제 0이 투입이 됩니다. 1, 2, 0 이렇게 3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20 이상인 수래요. 그럼 뭐가 돼? 제일 앞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야? 20 이상이니까 2랑 3만 나올 수 있는 거야. 2가지. 그럼 2가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3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 다 해야 하나 아니면 요렇게 짱구를 굴려서 개수를 곱해주어도 되는 건가? 그럼 문제 따라 다른 거니까. 해서 3분의 2,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속도가 이 정도로 나오셔야 돼요. 자, A, B, C, D 4명 중에서 주번 2명을 정합니다. 주번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1등 주번 이런 거 없어. 그냥 주번이야. 대표 뽑는다라는 얘기죠.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나누기 2인 거구나. 그쵸? 위치 바뀌는 경우 다 똑같이 치이니까. 자, 그러면 A와 B가 주변이 될 확률입니다. 그럼 뭐야? A, B. 한 가지잖아.
1인 거구나. 이렇게 하면 2고요. 얘는 6분의 1이 됩니다. 4 곱하기 3 나누기 하면 6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이 정답인 거구나. 그래서 5번 정답.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굉장히 쉬운 단원이 바로 확률 단원인 겁니다. 7번.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와 같은 흰 공 5개와 파란 공 4개 그리고 검은 공 X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때 X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봐. 갑니다. 공 1개를 임의로 꺼내는 거죠. 공 1개를 임의로 꺼냅니다. 그런데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인 거야. 자, 봐. 5개, 4개, X개니까 전체 개수가 5개와 4개와 X개를 합하면 9 플러스 X입니다. 전체 개수 분해서 그렇죠. 파란 공은 4개니까 이거분의 이건 거야.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근데 이게 항상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3분의 1인 거죠. 자, 그럼 봐. 할 수 있어. 4배 갔죠? 여기도 4배 가야 돼. 그럼 얘가 4배가 가면 얘가 12가 돼야겠죠? X의 값이 얼마다? 3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8번 갈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임의로 던져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수직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2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자, 수직선의 원점에서 출발할 때 동전을 4번 던진 후 A의 지점에 위치할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4번을 던져서 어쨌든 그렇죠. 이 자리에 와야 돼.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한번 해봐봐. 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번만큼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번만큼 간대요. 그럼 한번 해볼까?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는 몰라. 많이 해보자. 앞면이 만약에 순서는 몰라. 앞면이 2번 나왔어. 그럼 앞면 나왔어. 그리고 뒷면이 2번 나왔어. 그럼 이 자리에 오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응? 만약에 앞면이 3번 나오잖아. 앞, 그리고 뒤. 그럼 얘는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을 경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앞면이 도대체 몇 번 나와야지만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앞이 어쨌든 2번만 나오면 되는데 뒤가 먼저 나와도 돼. 자, 여기서 시작했어. 뒤 나오고 앞 이렇게 역전승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무엇일까? 뭐야?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첫 번째 던질 때 2가지, 두 번째도 또 앞뒤, 세 번째도 앞뒤, 네 번째도 앞뒤야. 이렇게 4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습니다. 4개 던졌으니까. 근데 앞이 2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4번 중에 앞이 2번 나와야 돼.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앞이 나오는 경우가 앞, 뒤, 앞, 뒤, 뒤, 앞. 또 처음에 뒤 나오고 앞, 뒤, 이렇게 뒤, 앞.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다 세면 얘가 16가지인 거예요. 이거 뒤에까지 다 세. 앞, 뒤, 앞, 뒤, 이런 걸 다 세. 그럼 얘는 16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 중에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의 순서를 구하면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요? 요겁니다. 자, 2, 3, 6이고요. 해서 8분의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8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8번 문제까지 37쪽을 풀었습니다. 우리 피디님 몇 분 정도 나왔어요, 지금요? 8분 정도 나왔어요, 지금? 그렇구나. 1분 하나씩 푼 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요,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뒷장 가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어려운 문제는 그 속도, 그 시간을 몰아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다 풀어버리시고 생각을 좀 필요한 문제는 한 10분 정도 빵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좋습니다. 그러면 칠판 정리 조금 하고요. 의상을 좀 갈아입고 올까요? 그죠? 자, 쌤이랑 그렇죠. 뒷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쌤이랑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5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합니다. 그랬는데 그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든 도형이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이 문제를요. 자, 푸는 친구들이 있어. 자, 이거 별 3개일걸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마지막에 끝자락,
어떤 느낌인지 알지? 학교에서 100점 방지용으로 낼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인 거야. 근데 그런 유형보다는 조금 쉽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달라.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문제를 보고 시작을 못하는 친구가 있고 거의 다 풀었는데 조금 틀려가지고 아예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전체 분모가 되는 건 이거야. 선생님이 항상 힌트를 드렸죠. 세 개의 점을 택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세 개의 점을 택하는 총 경우의 수 중에서 세 개의 점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봐봐. 선생님 저는 이거 세 개의 점을 택했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점을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셔야 돼요. 이게 분모인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자, 세 개의 점을 택하는 거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택했고요. 이거 택했고요. 이거 택했고 이건 다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이건 한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점 중에서 순서가 상관없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1, 2, 3을 뽑거나 2, 1, 3을 뽑거나 3, 1, 2를 뽑거나 순서가 상관없으므로 대표 셋을 뽑는 경우가 똑같은 거죠. 대표 셋을 뽑는 경우가 바로 분모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갑니다. 따라서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야 되는데 대표이기 때문에 3개의 점을 뽑았을 때 1, 2, 3, 2, 3, 1, 3, 1, 2, 3, 2, 1 이런 6가지 경우의 수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아이들을 나눠주셔야지만 이게 대표가 되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이게 분모인 겁니다. 선생님이 크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거 우리는 번분수라고 하는데 교과 과정엔 없어. 근데 우리는 충분히 하셔야 돼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요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3개의 점을 선택할 확률이 되는 거죠. 선택할 경우의 수인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시험 특강에서 쌤이 가끔 찍기도 하고요. 수박쌤 TV나 이런 거에 쌤이 촬영할 의사도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인 거야. 그래서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인데 택할 때 그 3개의 점을 도형에서 만들었을 때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죠? 삼각형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각형 어떤 경우야? 이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했어. 2, 3, 4를 선택했어. 삼각형 나와? 안 나온다고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3개를 뽑는다면 무조건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나오는 거야. 선분이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3개의 점 중에 1번이라는 점은 무조건 선택하고 2, 3, 4, 5번의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2, 3이요. 그럼 1, 2, 3 나오죠. 2, 4요. 그렇죠. 1, 2, 4 삼각형 나오죠. 선생님 2, 5요. 1, 2, 5 삼각형 나오죠. 3, 4를 선택했어요. 1, 3, 4 삼각형 나오죠. 3, 5 선택했어요. 1, 3, 5 삼각형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세셔도 되지만 4개의 점 중에 얘는 이미 뽑은 거고요. 대표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것 중에 1번은 이미 뽑힌 거고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이 뽑혀야 된다라는 거죠.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이 뽑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2개의 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2로 나눠주셔야겠죠. 이해가요? 그치? 아하, 얘가 6인 거구나. 요 아이는 얼마입니까? 3 나눠지고 얘가 2니까 요 아이는 10이 되는 거구나. 따라서 10분의 6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5분의 3이 바로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러한 비슷한 문제 여기다 점 하나 더 찍고 여기 점 하나 더 찍고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많아. 쌤도 예전에 냈던 문제들 중에서 막 이렇게 여기 점 2개 있고 여기 점 4개 있고 막 이런 문제 했어. 분명히 얘보다는 얘가 어렵죠. 여기 점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분명히 더 어렵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유형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치? 막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다 까먹은 유형이야. 너희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이런 거는. 알겠죠? 그죠? 자, 좋아요. 자, 갑니다. 10번 문제 갈게요. 자, 길이가 각각 1, 2, 3, 4, 5, 6인 6개의 막대 중에서 3개의 막대를 임의로 골라요. 이 3개의 막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1, 2, 3, 4, 5, 6인 6개의 막대 중에서 3개의 막대를 임의로 고릅니다. 아하, 이게 분모가 되는 거구나. 3개의 막대를 고르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는 거야. 1, 2, 3을 고르는 거랑 2, 3, 1을 고르는 거랑 3, 1, 2를 고르는 거랑 다 똑같은 막대를 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아, 분모가 되는 아이가 뭐냐고. 일단 이거 먼저 해야겠죠.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합니다. 아하, 이거구나. 3개의 대표를 뽑는 거죠. 그렇지. 빵빵 지워지니까 분모는 2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를 고를 수 있는 세트인 거죠. 3개의 막대를 고를 수 있는 세트가 20가지가 되는 거야. 20세트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고른 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래요. 내가 골랐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즉 어떤 경우? 1, 2, 3 이걸 골랐어.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유, 모르면 안 되지. 안 만들어지지. 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똑같잖아. 이러면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1, 2, 3이라는 아이를 뽑았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는 제외.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하나가 제외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세워보셔야 되는 거야. 얘도 난이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처럼 9번, 10번이 나오잖아? 9번, 10번 같은 문제들이 쫙 나오잖아? 시험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보통 상위권 문제가 많아봤자 4문제 정도가 나거든요. 4, 5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막 수두룩 10문제 막 출제가 됐다고 생각해봐.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그럼 애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문제를 알긴 알아도. 이해가? 자, 갑니다. 그럼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자, 가장 긴 변의 길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만약에 6이었어. 그러면 해봐. 항상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먼저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합했을 때 6보다 커져야 되는 겁니다. 1, 3, 1, 4, 1, 5 이거 다 안 된다고요. 2, 3 하면 합해봤자 5니까 안 되고 2, 4 안 되고 2, 5가 되겠네요. 아, 2, 5 하나 되겠구나. 이렇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6일 때 또 하나 찾아볼까? 2, 5 해봤죠? 그 다음에 3, 4는요. 3, 4 돼요. 그러니까 작은 두 변의 길이 합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는 거야. 합이. 3, 5 되죠? 그 다음에 4, 5 됩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전식 배열의 순서야. 작은 것부터 쓰는 순서.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쓰셔야지만 빠뜨리지 않는다고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6이라면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6이 없어졌어. 6이 없어졌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5라면 자, 5도 한번 가보자. 자, 1, 2 안 돼. 1, 3 안 돼. 1, 4 안 돼. 합쳐서 5니까. 2, 3도 5니까 안 돼. 2, 4 되네요. 2, 4. 자, 그리고 3, 4. 이렇게 되겠구나. 그쵸? 자, 또 가요. 자, 이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일 때 한번 찾아볼게요. 4일 때 찾아봅니다. 그러면 1, 3이면 합쳐서 4니까 안 되고 2, 3이면 되네요. 아, 2, 3, 4는 되는 거구나. 그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3이라면 나머지 1, 2가 남았는데 두 개 합쳐봤자 3이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있겠죠? 난이도 높겠죠? 왜? 내가 이걸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에 긴장해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빼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또 깎이는 거야. 점수가 깎여서 또 틀리겠지. 그죠? 해서 자 뭡니까? 아,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고요. 그중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20분의 7이 바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구나. 자, 내가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떤 애들은 머릿속에, 선생님의 머릿속에 어떤 애들은 하나를 빼먹었을 것 같아. 그럼 20분의 6이라고 쓰겠지? 그럼 나는 객관식에 보기에 10분의 3을 만들 거야. 이게 김영하 선생님의 취향이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7개인데 분명히 6개라고 쓴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20분의 6을 해서 약분되는 그 숫자까지 객관식에 보기에 넣어 놓는다고요.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고 객관식에 보기에 나의 답이 있어. 그럼 신나가지고 답 체크한다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 선생님들이 객관식의 그 다른 보기들도요. 머리를 써서 만드는 겁니다. 응? 답이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야. 그죠? 11번 갑니다.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요. 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Q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랍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은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세상에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죠? 따라서 두 아이의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 맞아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역시 0 이상 1 이하고요.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야. 그렇죠. 얘도 맞고요. 자, Q라는 아이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에서 1을 빼는 겁니까? 아니죠. 전체 확률의 합이 1인데 전체 확률의 합이 1인 거야. 이 중에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기가 그렇죠. Q가 되는 겁니다. 1에서 P를 빼면 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더하기 Q가 1이기 때문에
Q를 구하려면 1에서 거꾸로 P를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꾀끄루야. 자, P가 1이라면 반드시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네요. 따라서 엄청 맞네. 기억, 니은, 디귿, 미음. 그렇죠.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저주는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잉. 자, 12번 갑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아닐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일 확률을 구하여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가봐요. 자, 1에서 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전체는 36이죠.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는 거 구해요. 자, 1, 4, 2, 5, 3, 6, 4, 1, 5, 2, 6, 3. 그렇죠. 6가지 경우가 있네요. 아, 3이 되는 건 두 눈의 차가 3이 되는 건 6가지 경우가 있고 얘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1에서 6분의 1을 빼면 그렇죠. 6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3번.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 아하, 이게 분모가 되는 거구나. 이러한 3명과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아, 최소한 한 명이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이 대표 2명 중에 남학생이 1명이거나 혹은 둘 다 대표가 남학생이거나 이걸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를 구하셔서 빼주셔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1에서 자, 둘 다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서 빼주겠습니다. 이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건 적어도 문제인 거야. 최소한이라는 말하고 이러한 확률 단원에서 적어도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 확률 단원에서. 적어도 남학생이 1명이란 말은 남학생이 1명이거나 2명이거나 최소한 남학생이 1명이라는 말은 1명이거나 2명이거나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문제인 거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문제의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뭐다? 1에서 거꾸로 된 아이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에서 뺍니다. 1에서 둘 다 여학생일 확률이에요. 자, 가보자. 6명 중에서 일단 대표 2명을 뽑는 건 6 곱하기 5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15죠. 15분에 둘 다 여학생이 되는 건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죠.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3 곱하기 2 나누기 2가 되겠어요. 따라서 3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이해 못한 친구 되게 많더라. 자,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이면 1, 2라는 여학생 2명이 뽑히고 1, 3 뽑히고 2, 3 뽑히고 이렇게 3가지밖에 없잖아. 이게 이건 거야. 이 3가지인 거야. 직접 구해보셔도. 응? 얘를 약분하면 5분의 1이니까 1에서 5분의 1을 빼면 얼마다? 5분의 4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요렇게 정답. 오케이? 자, 쉽지 않아요. 그죠? 자, 14번 갑니다. 자, 코리아네요. Korea입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자, 그랬을 때 K 또는 A가 맨 앞에 올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K가 맨 앞에 올 확률 하고 더하기 A가 맨 앞에 올 확률 이거 두 개를 합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가볼까요? 자, K가 맨 앞에 올 확률은요. 전체 얘를 그렇죠. 일렬로 나열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요. 이것 중에 K가 맨 앞에 와요. K 픽스 딱 앞에 왔어. 그럼 나머지 5R2A를 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가? 또 선생님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A가 맨 앞에 왔어요. A가 맨 앞에 딱 왔다고 쳐요. 그럼 얘도 어쨌든 간 전체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A가 맨 앞에 왔으니까 KOR2를 일렬로 세워요. 그렇죠. 넷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네요. 4, 3, 1, 4, 3, 1 나눠주면요. 아,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정답은 5분의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는 거죠. 자, 나 되게 쉽게 풀지 않니? 그죠? 쉽게 풀려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대표 문제인 것인가? 아, 아니야. 그럼 그냥 일렬로 세우는 문제야.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어떠한 상황극이 여기에 주어지더라도 그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 하시려면 문제만 드립다 겁나 많이 푸는 게 다가 아니야. 물론 많이 풀면 가능성은 높아지지. 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집중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다른 문제들이 다 된다고요. 응? 알겠죠? 확률 파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 이유는? 영쌤의 전공이 확률 통계라서? 아니지. 뭐야 이유는?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오니까. 수능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그죠? 수능의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고등 과정에서. 자, 갑니다. 15번 갈게요. 자, 점P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한 꼭지점 A를 출발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쌤이 가는 방향으로. 시계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상황극. 자, 게임의 룰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게야, 그죠? 자, 간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4의 눈이 나왔어.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꼭지점 A의 위치에 있게 되더라. 약간 윷놀이의 축소판 그런 느낌, 그죠? 자,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점P가 꼭지점 D에 있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만약에 아까 하나가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던진 게 3이 나왔어. 2번 던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 하나, 둘, 셋. 그러면 얘는 뒤에 있겠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경우가 하나가 뭐야? 4가 나오고 3이 나왔어. 2번 던졌는데. 그러면 합이 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뒤에 있겠다라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자, 꼭지점 D에 있을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이해 갔어요? 게임의 룰 이해 갔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2번을 던져서 그 주사위의 눈길이 앞에서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있으려면 자,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 A에서 하나, 둘, 셋인 거야.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그 눈의 수를 합해서 셋이 나온 거야. 3이 나오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뒤에 있는 거죠. 이것도 괜찮다고요. 자, 주사위의 두 눈에 합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첫 번째 경우 하나, 둘, 셋, 3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이 나오는 경우. 세 번째 그렇죠. 또 이렇게 7이었죠. 8, 9, 10, 11이 나오는 경우. 네 번째 그렇죠. 11에다가 12, 13, 14, 15, 15가 나오는 경우. 근데 주사위 2개 합쳐서 15가 나올 수는 없죠. 제일 커봤자 66이니까 12인 거잖아. 이게 없네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구나. 어쨌든 간 뒤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합해서 3이 나와서 D가 나올 수도 있고 합해서 7이 나와서 D가 나올 수도 있고 합해서 11이 나와서 D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이걸 해석하면 이걸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딱 풀었는데 이 문제를 풀었어.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런 말 쌤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단어는요. 창의력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게임의 룰을 이해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문제를 풀었다? 진짜 너무 잘하는 거지. 진짜. 틀리는 게 당연하고. 풀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눈의 합이 3이 나와요. 1, 2가 나오는 거랑 2, 1이 나오는 거랑. 그러면 합해서 3이 나올 거 아니야. 1에도 뒤에 있고요. 1, 6, 2, 5, 3, 4, 4, 3, 그리고 5, 2, 6, 1 이렇게 나와도 7에 있어요. 또 11에 있으려면 5, 6, 6, 5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떤 문제 풀었어? 합이 3이 나오는 경우에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만 풀었잖아. 거기다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합이 3이 나오거나 7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확률의 합인 거죠. 이번에 3개가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이것까지 해석해서 이 숫자를 찾아야 돼. 이 문장, 겁나긴 문장을 보고 이걸 찾아서 이렇게 나타내서 답을 구해야 돼. 굉장히 여러 단계가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얘는 3이 나오는 거는 36분의 2, 36분의 6, 36분의 2입니다. 어차피 분모 다 36으로 똑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끼리 합쳐줄게요. 2개에다가 6개에다가 2개입니다. 10개가 되겠죠? 2, 5, 10, 1은 2, 8에 16, 18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있죠, 그죠? 내겠어, 너네 같으면? 난 안 낼 것 같아. 근데 우리 학교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낼 수 있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얹혀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뒤에 나올 확률을 구해서 뭐 이렇게라든가, 그죠?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교과서의 문제가 절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학 담임선생님이 혼나. 수학 문제를 그렇게 똑같이 베껴서 쓰면 안 되지, 그지? 진짜 혼나거든? 근데 약간은 다르게 하는 거. 얹혀서 조금 더 꼬아서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좋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야.
자, 두 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스몰 a라고 하고요.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스몰 b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그 값이 가장 큰 것을 구해달랍니다. 자, A와 B의 합이 1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수의 합이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제일 작아봤자 1, 1이기 때문에 합해서 제일 작은 건 2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럴 수가 없어서 확률은 0. 자, A가 2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B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A라는 주사위 하나 던져서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2의 배수는 2, 4, 6이니까 3가지. 자, B는 6가지 나올 수 있는데 3, 6이니까 2가지. 따라서 그렇죠. 6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A는 짝수입니다. 2, 4, 6이죠. 6분의 3. B는 홀수가 나와 6분의 1, 4, 5. 역시나 이것도 3가지. 자, 약분해 주시면 얼마다? 4분의 1. 자, A, B가 서로 같은 수일 확률. 자, 36분의 11, 2, 33, 44, 5, 66의 6가지. 따라서 6분의 1. 자, A, B가 서로 다른 수일 확률. 겁나 많아. 그치? 따라서 1에서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다른 수가 나올 확률이 나오겠구나. 6분의 5가 되는 거구나. 따라서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누구다? 그렇죠.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봐. 상황에 따라서 A는 2의 배수이고 B는 3의 배수야. A 따로 확률 계산하고 B 따로 계산했어. 그러니까 확률 곱하기 확률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한 세트로 확률을 묶어가지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좋아요. 자, 17번 갑니다. 자, 신혜와 우빈이 가요. 자, 신혜와 우빈이 옛날 어떤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피디님? 있었지? 우빈이가 그 김우빈 걔 아니야? 김우빈인가? 맞아? 박우빈? 최우빈? 김우빈. 그 겁나 잘생기고 막 걔 그지? 걔랑 박신혜 말하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이네요. 아주 재밌게 봤죠. 쌤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가위바위보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에는 비기고 두 번째에는 신혜가 이길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가위바위보는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갑니다. 가위바위보의 전체 개수는 몇 가지야? 자, 이렇게 사람 하나 있고 이렇게 사람 하나 있어.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건 묵집바 3가지입니다. 얘도 묵집바 3가지예요. 얘가 3가지, 얘가 3가지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경우 3 곱하기 3에서 총 9경우가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에 두 사람이 했다. 무조건 9가지입니다. 응? 알겠어? 무조건이야.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인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따라서 가위바위보도 쌤이 나중에 정리를 쫙 한번 해줄 거야. 이게 요령이거든요. 왜냐면 가위바위보는 확률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야. 2명이서 하거나 3명이서 하거나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 경우의 수는 9가지인데 자, 봐. 비기는 경우가 뭐야? 묵묵 내는 거 1가지, 2가지, 3가지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1가지, 2가지, 3가지입니다. 따라서 자,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비기는 경우는 3가지야. 한 사람이 이겨. 한 사람 입장에서 이기는 경우는 얘가 무구를 이기려면 얘는 무조건 찌. 얘가 찌를 내면 얘는 빠. 이렇게 한 세트. 얘 가면 얘 이거. 이렇게 또 한 세트. 3세트밖에 없는 거죠. 비기는 경우도 3가지. 그럼 반대로 지는 경우. 지는 경우도 3가지겠구나. 해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기는 경우는 이기는 확률은 3분의 1. 지는 경우도 3분의 1. 비기는 경우도 3분의 1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자, 신혜와 우빈이가 가위바위보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비겨요. 비기는 경우 3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신혜가 이겨요. 한 사람이 이길 확률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9분의 1.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뭐 말인지 알겠어? 자, 좋아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비기고 두 번째는 신혜가 이기고 세 번째는 우빈이가 이겼어요. 그죠? 그러면 뭐야? 비기는 경우 3분의 1, 신혜가 이기는 경우 3분의 1, 우빈이가 이기는 경우 3분의 1. 그럼 27분의 1이 되겠죠. 이해가요? 오케이. 18번. 자, 예원이가 다트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질 확률도 4분의 3이겠죠.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요. 이기지 못할 확률이 바로 질 확률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말장난. 2번 게임을 해서 2번 모두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요. 또 이겨야 돼요. 두 번 모두 이겨야 되니까 16분의 1입니다. 자, 두 번 게임을 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할 확률이야. 한 번도 이기지 못해야 돼. 두 번 다 져야 돼. 아, 첫 번째 지고요. 두 번째도 져야 해요. 16분의 9. 두 번 게임을 해서 적어도 한 번은 이겨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기는 게 뭐죠? 적어도 한 번. 한 번 이기거나 두 번 이겨야 돼. 이 말이죠. 적어도 문제. 나온다 했죠. 그죠? 그럼 1에서 한 번은 이겨. 최소한 한 번은 이겨야 반대가 뭐야? 한 번 이기거나 두 번 이겨야 반대는 두 번 다 져. 두 번 다 질 확률을 빼주면 그렇죠. 적어도 한 번은 이기겠죠. 두 번 다 질 확률이니까 16분의 9입니다. 얘를 빼주면 아하 16분의 7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쉬운 문제이긴 하나 요거보다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됐나요? 좋아요. 다시 9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에서 두 스위치 A, B가 닫힐 확률이 각각 2분의 1하고 4분의 3입니다. 자,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으려면 얘는 닫혀있는데 전류 이렇게 통에 닫혀있는데 얘가 열려있어. 그치? 그러면은 전류에 불이 켜지지 않겠지. 이번에는 얘는 열려있고 얘는 닫혀있어. 그러면 얘도 또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겠지. 또 선생님 둘 다 닫혀있어요. 그럼 얘는 전구의 불이 켜질 테고요. 둘 다 열려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불이 켜지지 않으려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얘가 닫혀있고 얘는 열려있고 얘는 열려있고 얘는 닫혀있고 둘 다 열려있어요. 닫히고 열리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열려있으면 다 불이 켜지지 않는 거야.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해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싫잖아. 세 가지 경우를 언제 구하고 있어? 이런 거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해도 수학이 싫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도의 문제라고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라는 단어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최소한이라는 단어도 없지. 하지만 이 문제는 적어도 문제인 거야. 자, 1에서 빼주셔야 되죠. 아, 불이 켜지지 않으려면 불이 켜지는 경우는 둘 다 닫혀있는 경우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구해서 빼주면 불이 켜지지 않으면 전부 다 켜지거나 켜지지 않다라는 거죠. 얘가. 자, 얘가 닫혀있을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이고요. B도 닫혀있을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둘을 곱해주시면 둘 다 닫혀있는 경우가 되겠죠. 얼마야? 8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난이도 있죠. 그죠? 좋아요. 20번 갑니다. 자, 클레이 사격에서 어떤 사수가 목표물을 맞힐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자, 이 사수가 4발을 쏘아 3발 이하를 맞힐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겁나 많은 거야. 자, 첫 번째 맞추고요. 두 번째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이것도 3발 이하를 맞추는 거죠. 맞추고 맞추고 틀리고 아무거나 다 해볼게. 뭐 틀리고 여기에 맞췄어. 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맞췄어. 3발 이하를 맞출 확률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럼 너무 무지 막 짱나잖아. 그죠? 해서 이 경우 말고 반대 경우가 뭘까? 3발 이하를 맞힐 확률 말고는 4발을 다 맞추는 경우.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확률의 합에서 4발을 모두 다 맞출 확률을 빼면 그거 이외의 모든 경우가 이 경우라고요. 그치? 4발을 모두 다 맞추는 거는 5분의 3 첫 번째 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을 모두 다 맞췄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자 얼마 얘는 25 곱하기 25니까 625네요. 625분의 99, 81 이거네요. 오마이갓. 그럼 얘는 625분의 625에서 81을 빼면 얼마야? 544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정답이야. 됐어? 적어도라는 문제 아니잖아. 지금 안 보이잖아. 적어도 문제인지 몰랐지. 하지만 이거 적어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센 말 알겠지?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이 100% 출제가 될 거야. 100%. 적어도라는 표현을 주면 조금 우리 학교 애들은 공부를 좀 못하니까 적어도라는 단어를 써줘야겠구나. 이런 거고요. 보통의 학교 시험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이 의미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온다고. 이만하면 되겠죠.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자, 21번 갑니다. 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7분의 1입니다. 월요일에 비가 왔다고 할 때
그 주에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갑니다. 월요일에 비가 왔어요. 비는 이미 왔어. fix, 고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에 비가 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수요일에 비가 왔으면 좋겠대. 얘가 수요일에 비가 오고요. 비가 오고 그런데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수요일에 비가 올 수 있고 또 다른 경우. 얘는 이미 비가 왔어. 월요일에 왔어. 화요일에도 비가 오고 수요일에도 비가 왔으면 좋겠대. 이러한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화요일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첫 번째 경우가 이거고요. 두 번째 경우가 이건 겁니다. 이건 거야. 알겠어? 첫 번째 경우. 자,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월요일에는 이미 비가 왔어. 왔다고 할 때잖아.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아. 그게 뭐게요?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8분의 1이야.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8분의 7이죠. 아, 잘한다. 8분의 7.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뭐야?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7분의 1 이거네요. 얘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은 이거인 거야. 두 번째 요거 가지고 가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뭐야? 요 확률이 뭐야? 8분의 1. 그렇지. 그 다음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똑같네요. 8분의 1. 이해 갔어? 이거야. 어려워. 빵빵. 아하, 8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얘는 8에 64고요. 더하니까 9가 되겠네요. 따라서 64분의 9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 오케이. 자, 22번 가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 세 원으로 관역을 만들었습니다. 관역에 화살을 쏘아 맞힌 부분에 적힌 점수를 얻는다고 할 때 화살을 한 번 쏘아서 8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트를 이렇게 막 쏘는 거야. 아, 쌤이 진짜 맹세하고 진짜 며칠 전에 여행을 가가지고요. 다트에서 커피 내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진짜 못했거든? 거의 막 여기 맞추고 막 여기 맞추고 막 여기 맞춰서 망했다. 이제 이거 커피 얼마야? 이거 몇 잔을 사야 되는 거야? 막 이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관역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 거지. 막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그래서 쌤이 1등 해가지고 아주 커피를 사 먹게 생겼습니다.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봐봐.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그런 거야. 선생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을 맞추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하지? 다트가 전자다트라고 해야 되나요? 무조건 여기다 쏠려고 해도 슝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다트인 거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하는 다트는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됐죠? 자, 봐. 전제 조건이 그거야. 쌤이 했던 그 게임 내기의 다트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자, 화살을 쐈어요. 맞출 수 있는 전체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게 전체 경우에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인 거죠, 넓이. 그거 분해. 8점을 얻으려면요. 요 넓이, 요 도너츠 같은 요 부분 있잖아. 도너츠 먹고 싶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고요. 전체 큰 원이고 분자는 요 도너츠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그렇죠. 8점을 얻을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이건 넓이 문제인 겁니다. 알았지? 그죠? 자,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2고 3입니다. 그럼 뭐라고 놓을까요? 여기 하나를 뭐 A라고 하나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 반지름은 2A가 되는 거고요. 여기 큰 I의 반지름은 3A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아이가 정확하게 몰라도 B잖아, B. 비율의 B인 거잖아. 몇 분의 몇이라는 거는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도 A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도 A가 들어가 있다면 마지막에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가볼게요. 전체 넓이 갑니다. 반지름이 3A예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분모 갑니다. 파이 R 제곱이야. 반지름이 3A고요. R입니다. 파이 R 제곱. 그쵸? 자, 이거 분해. 자, 뭐가 들어가야 돼? 요 전체 넓이. 요거 계산하면 9A 제곱 파이예요. 9A 제곱 파이. 9파이 A 제곱이죠. 9파이 A 제곱. 예쁘게 그냥 씁니다. 9파이 A 제곱. 얘는 문자고 얘도 문자이긴 하지만 문자 중에서도 3.141591을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숫자에 가까운 문자인 거야. 그래서 얘를 더 앞에다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빼요. 누구를 빼? 요 넓이를 빼야 되는 거야. 요 넓이. 그럼 반지름이 2a니까 파이 r제곱이잖아. 파이 r제곱. r제곱이죠. 그러면 4파이 a제곱인 거구나. 이해갔나? 자, 요거 갑니다. 자, 9파이 a제곱 분의 여기서 얘를 빼면 5파이 a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파이 약분 가능 a제곱 약분 가능 따라서 9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정답. 이해가요? 알겠어?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해서 우리가 22번까지 문제를 전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뒤쪽 넘기면 우리가 4문제 조금 남아있어요. 자, 스텝 3에서 어수선 문제 4문제. 오늘 문제 남아있죠. 살짝 칠판 정리하고요. 뒷장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서술형 쓰는 거 한번 봐라.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확률은요. 자, 내가 계산한 식을 쓰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뭐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다. 식 쓰시고요. 6 곱하기 6, 36. 얘가 나오는 거, 얘가 나오는 거를 해야겠죠. 그치? 자, 가요. 봐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지니까 36까지예요. 그렇죠. 쓰시고 합이 5가 나오는 거는 합이 자, 5 또는 6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거 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푼 거야. 확률분의 확률로 하셔도 괜찮아요. 36분의 몇 더하기 36분의 몇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그럼 자, 봐. 1,4, 2,3 당연히 이거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6이 나오는 거 1,5, 2,4, 3,3, 4,2, 5,1 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 4가지, 9가지구나. 맞죠? 따라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다. 36분의 9가지니까 약분해서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건 거야. 얘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죠.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5를 해서 36분의 9예요 라는 식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4가지, 얘가 5가지가 너 눈에 보여야 돼. 그 눈에 보여서 시험지에 써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정답인 거야. 쉬운 문제지만 서술형에서 감점 많이 되는 거죠. 자, 24번 갑니다. 자, A 주머니에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2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3개가 있습니다.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각각 구슬 1개씩 임의로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자, 이 말 써야죠. A 구슬에서 빨간 거,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는 확률. 또 달라야 되니까. A 주머니에서 파란색, B 주머니에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 2개로 구해. 그게 점수. 그리고 합해가지고 그 확률을 구한 게 그게 점수. 3단계로 나누어지겠죠. 이해가? 자, 가요. 첫 번째 갑니다. 뭐라고 써야 돼?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빨간색, 빨간 맛, 빠빠빠빠빨 아니 할게. 자,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인가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그렇죠. 이거 써주시는 거야. 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오죠?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 6개 중에 2개잖아.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 전체 개수는 2 더하기 4에서 6이므로.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야. 야, 다 계산할 수 있어. 그거는 6분의 2에다가 B 주머니에서 파란색이 나와야 됩니다. 8개 중에서 3개가 나와야 되죠. 8분의 3. 따라서 얼마야? 8분의 1이야. 이거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자, 갑니다. A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 그리고 B 주머니에서 무슨 구슬? 안 할게. 빨간 구슬. 이 나올 확률. 자, 요걸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A 주머니에서 파란색이니까 6개 중에 4개. 그렇지. B 주머니에서는 총 8개가 있었어요. 빨간색 나와야 되니까 5개. 그렇죠. 약분 가능한가요? 12분의 5입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식. 8분의 1과
12분의 1을 더하면 24분의 8, 3, 24, 2니까 5가 되겠구나. 이거 답을 써줘야 되죠. 이 식도 중요한 거지.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은 5. 자, 잠깐만 가봅니다. 24분의 13이 나왔어. 자, 쌤 잠깐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A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는 거 6분의 2 곱하기 8분의 파란 구슬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2구요. 2, 4, 8이니까 8분의 1이 맞고요. 자, A 주머니에서 파란색, B 주머니에서 빨간색이죠. 자, 같이 검사 한번 해보자. 파란색 나오는 건 6분의 4. B 주머니에서는 8분의 5. 그렇죠. 그러면 얘는 4, 4, 4, 2, 8.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어머나, 옮겨 쓰는 걸 잘못 썼네요. 12분의 5. 그죠? 자, 8, 3, 24. 얘는 10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13이 되네요. 맞나요? 오케이. 24분의 13이 정답. 깜놀했네요. 그러니까 쌤처럼 요거는 정확하게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옮겨 쓰는 게 틀렸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점수 매기고 여기 점수 매기고 여기에서 감점인 거죠. 서술형일 때. 옮겨 쓰는 것에서 틀렸으니까 그 부분 점수는 나오겠네요. 알겠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랄게요. 24번 됐습니다. 자, 25번 쌤이랑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발을 쏘면 평균 4발을 관역에 명중시키는 사격수가 2발을 쏘았습니다. 2발 모두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럼 잡아. 이 사격수의 명중률을 구하시는 것이 핵심이야. 사격수의 명중률은 얼마가 될까요? 6발을 쏘면 평균 4발을 관역에 명중시켜. 6분의 4네요. 그럼 얘는 3분의 2이고 이걸 해야죠. 2발 모두 명중시키지 못해야 됩니다. 2발 모두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해야 돼. 자, 2발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얼마야? 첫 번째 명중시키지 못해 3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쓸 거면 1 빼기 3분의 2라고 쓰시고요. 내가 정말 여기다 3분의 1이라고 쓰고 싶으면 명중하지 못할 확률을 위에다 쓰면 좋아. 명중하지 못할 확률. 이걸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3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1에서 3분의 1을 뺐어요. 이걸 보여줘야 돼. 2발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얼마다? 그렇죠. 9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명중시킬 확률이 3분의 2라면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구했냐라는 거죠. 보여주었냐? 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보여줘야 돼. 서술형이니까.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요.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합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4점 P가 있어요. 0,B, 0,0, A, 0, A, B로 이루어진 사각형 PU, QR의 넓이가 11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질문. 서술형의 답안지에 도형이라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도 될까 안 될까? 될까? 그렇죠. 된다. 그림 또한, 표 또한, 거꾼선 그래프 또한 옛날 옛적에 배웠던 그런 것 또한 다 서술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글을 쓰는 것도 서술형의 방법이야. 식만 쓰는 것도 서술형의 방법이고요. 대신 틀리지 않으면 돼. 키워드, 키포인트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건 다 채점 가능해요. 자, 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면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 말 안 써도 돼. 그냥 그림을 확인해보면 이런 것도 괜찮아. 그죠? 자, 가볼게요. 자, P라는 아이가 0,B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P라는 점은 0,B입니다.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야. P고요. 여기는 0,B. 자, 얘는 5입니다. 0,0. 자, Q입니다. A, 0. 아이고. 자, 여기가 A, 0. Q. 그 다음에 R입니다. A, B. R입니다. A, B. 이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갈게요. 여기입니다. R. A, B. 이렇게 이루어진 사각형이 있답니다. 그럼 누군 거야? 요건 거야. 이해 갔어? 이게 12일 확률이야. 자, 내가 만약에 서술형에 쓴다면 학생이라면 이거 임으로 아하, 넓이가 12가 되어서 A 곱하기 B는 12이다. 자, 따라서 자,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곱해서 12가 되는 건 뭐야? 1,10이 아니야. 10이라는 거 눈에서 없어. 그죠? 2하고 6. A가 2가 나오고 B가 6. 자, 3하고 4. 3, 4, 12. 4, 3, 12. 6이 12. 해서 4가지 임으로 자, 뭐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고요. 4가지니까 확률은 얼마다?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너무나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나 좋은 문제야. 왜? 이유는 쌤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 모든 수학쌤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여러 파트, 영역의 여러 파트를 혼합시키는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야. 이거는 어떤 문제야? 그렇죠. 좌표 평면이라는 것과 합쳐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봉입니다. 진짜. 문제 나오면요. 넓이가 이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와 얘를 곱해서 12가 되는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뭐였죠? 약간 윷놀이 막 비슷한 거, 윷놀이 출소판 그런 문제처럼 그런 걸 해석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문제인 거죠. 그냥 두 눈을 던져가지고 두 주사위를 던져서 두 수의 곱이 12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이걸 해석해야지만 그 문제가 똑같은지 알겠죠? 알겠어? 할 수 있어. 그죠? 이거는 기본기가 일단 탄탄하면요. 계속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틀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쌤한테 상의를 해야 돼. 물어봐. 선생님 이게 이거 하는 말이 맞죠? 아니 글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얼굴도 안 보이는데. 세상 편한 게 없네 진짜. 얼굴 보이면 좀 창피하잖아. 교무실 가서 질문해봐. 교무실 가서 질문하면 굉장히 높이 평가되거든. 그 아이의 용기가.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얘기야. 가벼운 것까지 물어볼 수 없잖아. 쌤도 학교 있을 때 그랬어. 대단해. 막 교무실까지 똑똑똑거리면서 찾아와. 이 아이 진짜 나 크게 될 아이야. 하지만 그러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거 쌤한테 질문 막 하시면서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런 단원입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목이 메이네 내가 진짜.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6번까지 쌤이랑 한번 풀어봤고요. 자, 모르는 거 반드시 질문하시면서 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략 게시판에 글 써. 자, 뭐 한다? 선생님 1번부터 26번까지 전부 다 풀었는데요. 다 맞았어요. 혹은 몇 개 틀렸는데 25번에서 얘가 왜 이렇게 돼요? 26번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럼 강의를 다시 들어 라고 댓글 달 거야. 그죠? 26번에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쌤한테. 아시겠죠? 시작이 반이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물어볼 게 정 없다면 쌤 브라보. 전 100점입니다.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요. 알겠죠? 그죠? 쌤한테 질답 게시판에 질문 남기기가 오늘의 미션입니다. 좋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다음 시간에 다른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